이 약은 근육의 양을 증가시킨다, 근력을 증진시킨다, 부작용이 있지만 잘 조심해서 먹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터넷에서 조심해서 먹으면 된다는 그 부작용 때문에 사실 금지가 된 약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알통 키우는 약대생 알약빌더 임윤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취미로 운동 하나씩은 하고 계신가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달리기, 헬스, 자전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5년 56%, 2019년에는 66.6%로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60.1%로 감소한 수치를 보였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감안한다면 생활체육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죠. 생활체육인의 꾸준한 증가와 국제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이 거듭되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바로 스포츠 불법 약물 사용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헬스계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의 불법 사용을 폭로하는 약투 운동이 SNS와 유튜브 등으로 퍼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각종 매체에서 스포츠 불법 약물을 집중 조명하며 사회 문제로 공론화됐는데요. 특히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은 헬스계에서 나온 폭로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불법 약물의 마수가 뻗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된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적발 현황은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의 경우 4,957건으로 16년 대비 18배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식약처도 지난 1월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약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수 이정연입니다.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인터넷을 뒤져본 적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이었는데 그 스테로이드 성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금지되어 있는 스테로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들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었냐면 이 약은 근육의 양을 증가시킨다, 근력을 증진시킨다, 부작용이 있지만 잘 조심해서 먹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터넷에서 조심해서 먹으면 된다는 그 부작용 때문에 사실 금지가 된 약물이거든요. 바쁜 일상 속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운동 효과를 얻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중 먹는 영양제, 보충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2008년 슬로베니아에서 진행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약국 약사는 운동선수가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에 의도치 않은 도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사가 운동선수의 질병치료와 부상 회복을 위한 약물 사용 시 운동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단순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제한됐던 스포츠 의학학 정보가 일반 생활체육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국내 스포츠계에서도 약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렸을 때 이제 국내에서 한 20여 분의 약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2019년도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또 마스터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또 광주시의 약사회에서 이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약국에 있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금지 약물이라는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물은 사실은 모르고 실수로 복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방 조제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아플 때는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치료를 위해서는. 그럴 때는 또 특별한 허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나 허가 후에 그것이 운동 실제로 벌어지는 기관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한국임상약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스포츠 약사는 운동선수들의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방지하고 조절하고 운동선수의 부상과 질병관리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된 스포츠 약사는 도핑 방지의 1차 수호자 역할과 더불어 개인 건강에 맞는 약물과 보충제를 추천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정신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회 체육인들이 만약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운동력을 증진을 위해서 이 약이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궁금하시다면 사실 물어볼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전문가는 약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가 처방약뿐만이 아니라 보충제, 영양제, 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운동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약사분들이 가장 전문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지킴이 약사님들과 함께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공정하게 스포츠 혁신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파마시의 알약빌더 임윤석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약국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종아리 운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이고 맨바닥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발을 디디실 수 있는 턱이 있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운동은 한 번 하실 때 50회씩 하시면 되고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하시면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약국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